제가 40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똑똑한 우리 형님은 아들 둘 앞세워서 외국으로 날아가 버리고 미련하게 가만히 있던 제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게 됐죠. 근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댁은 참 유별난 곳이었답니다. 모든 경제권을 어머님이 혼자 틀어지고 계셨으니까요. 본래 우리 어머니는 지방에서 아주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자라오신 분이에요. 한편으로 아버님은 이런 분을 아내로 맞아서 똑같이 돈에 매이지 않고 사셨다고 하더군요. 나름 처가에서 눈치 보면서 살기도 했다고 하시고, 아무튼 본인 경제력보다는 어머니 쪽이 우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은 몸 상태가 아주 나빠지셨고 집에서 간단히 병수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병원으로 옮겨가시기도 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레파토리들도 무수히 많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전하고 싶은 건 어머니 반응이에요. 어머니는 본인 아픈 남편을 봉양하게 될까봐 아주 치를 떨으셨거든요. 있잖아, 나는 말이다. 평생 네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은 써본 적이 없어. 맨날 우리 친정에서 막내딸 고생할까봐 묵직하게 돈 챙겨주셨지. 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안 썼다니까. 인간이 대체 직장에 가서 벌어오는 돈이 있으면 집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지도 않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술집에나 실컷 기부하고 다닌 모양이야. 그렇게 술만 먹고 다니고 하니 저렇게 장기가 다 상해버려서 아픈 거 아니냐고. 이 말만 들으면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될 법한데요. 그렇다고 쳐도 어머니는 본인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쉴 새 없이 다그치시고 짜증을 내시더군요. 심장 쪽 트러블이 생기셨을 때 초반에는 집에서 약과 음식 조절하며 사셨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챙겨주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저한테 며느리 노릇 좀 하라고 넘기셨죠. 저 양반 아프다고 맨날 죽네 사네 알아댄다.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나도 며느리 봤으니까 그 덕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막말로 네가 들어올 때 뭐 제대로 혼술합시고 갖고 온 게 뭐가 있니. 대를 잇는답시고 자식을 낳아놓은 것도 싹 다 딸들로 퉁치고 말이야. 이럴 때 네가 이 집 사람답게 도리 좀 해라. 응? 이러면서 아주 얄밉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이런 사정을 말했는데 이 인간은 다른 데에 꽂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외할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성공하신 게 있어서 엄마 되게 부유하게 살았대. 물려주신 것도 좀 있고 지금 엄마 아빠 집이랑 갖고 계신 건물이랑 다 외할아버지가 증여해준 거야. 아빠네가 많이 기울긴 해. 아니 그렇게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왜 그렇게 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부려먹으러 들고 제 형님과 티나게 비교해내면서 할 일을 안겨주는 걸까요? 형님은 저희랑 엄청 큰 차이 나게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내리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며느리가 이쁘면 뒷모습도 이쁘고 안 이쁘면 뒷모습도 얄밉고 쥐어받고 싶다더라. 이게 꼭 다 네 말하는 건 아니다. 너 그냥 내가 좀 속상하다는 거야. 큰 며느리는 척척 아들들을 잘만 낳아주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하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꼭 이렇게 밉살스럽게 말을 하면서 저를 화나게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그럭저럭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 심장 상태가 나빠지고 집에서 병원으로 넘어갈 무렵 갑자기 유학 얘기를 꺼냈어요. 애들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저와 우리 애들을 무시하지 뭐해요. 저는 애들 키우는 40대 주부고 직장 생활을 관둔 지는 좀 됐어요. 첫째 말이 느려서 센터를 데리고 다니고 한쪽으로는 아버님 약이나 반찬거리 챙겨드리면서 매번 시댁을 오가느라 바빴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을 전혀 없으시고
대놓고 형님네 애들이랑 우리 집 애들을 비교하며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여간에 엄마 머리가 시원찮으니 엄한 애가 말이 늦지. 능력 없이 시집와서 눈치가 있으면 빨리 일선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으니 자꾸 계속 걸리는 거 아니냐. 애도 멍청하니 일도 못하고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아휴 진짜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지. 사람 하나 어정쩡하게 들여서 소녀까지 고생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면서 매달 형님에게 생활비를 깜짝 놀랄 만큼의 숫자들로 채워서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던지 말던지 아니면 듣게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일부러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집에 계실 때나 병원에 계실 때나 늘상 어머니는 본인 팔자한탄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집에서 저와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대단한 찬밥 신세였답니다. 아버님 당시에 몸이 안 좋으니 본인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식인 아들한테 의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아버님이 병원에 들어가고 곧장 자기 가족들 데리고 유학길에 오르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원망만 해대니 마음 둘 곳이 없으셨나 봐요. 초반에 몇 번 혼자 병원도 가셨고 인터넷으로 좋다는 약도 알아보셨는데 갈수록 몸은 안 좋아지는데 본인 스스로 대처할 게 없으니 겁이 나셨나 봐요. 저한테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얘 세아가 저기 시간 괜찮냐? 애 키우느라 욕본다. 내가 이번에 약을 좀 찾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다더라. 세아가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저런 부탁을 하시는 상황이 참 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불어 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같이 도와드렸고 함께 병원도 다녀드렸어요. 사실 저는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란 데다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셔 그런지 부모의 정이나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나마 아빠가 제 곁에 있어주시긴 했었는데 조금은 감각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아파하시고 연세가 들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혹시 우리 아빠도 살아계셨다면 저런 모습일까 싶었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제가 좀 더 아버님께 마음을 썼던 건 아버님은 우리 집 애들을 더 이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아들의 아이들이자 친손녀들이긴 하지만 기집 애들이 하나같이 삐죽거리고 정이 안 간다며 날카롭기만 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나았죠. 제 큰딸아이가 말이 늦어서 어버버 거릴 때도 아버님이 붙잡고 끈기 있게 말을 같이 따라해 주시던 모습도 생각났고 제 나름 느낀 아버님의 잔정이 있었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본인이 우리 신혼집인 작은 아파트도 사주셨고 이래저래 제가 없는 집에 자라 자기네 집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기울다 보니 정말 머리 위에 사람 없는 양 엄청나게 잘 무시하시더라고요. 평범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들 낳아서 똑똑하게 육아하는 형님과 엄청나게 무시하고 막말을 해대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 처리하라는 듯 넘겨버린 일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심장만 안 좋으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 더 고생하게 되셨을 때 일인데요.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는 곧장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보내버려야지. 나는 네 아버님 봉양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8살 차이 남편 만나서 이제껏 살았으면 살 만큼 산 거야.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부잣집 딸이 없는 집 아들한테 시집와서 이만큼 살아남았으면 할 만큼 한 거야. 싫으면 며느리가 잘 모시면 되는 거고. 암만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도리가 어딨냐지만 넌 다르지. 너는 결혼할 때부터 도리를 아예 안 하고 왔잖냐. 빈몸으로 왔으면 이제라도 제값을 해야지.
정말 그깟 작은 아파트 하나 사줘놓고 왜 그렇게 생색인 건지 또다시 제 안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게다가 이 말을 같이 들었던 남편은 본인도 좀 서운하다고 느꼈다면서 막상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었으나 어쨌건 저한테 잘해주시던 아버님을 생각하니 다 내려놓기도 어렵더라고요. 일단 우리 집과 시댁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반찬 챙겨드리고 한 2-3시간 정도는 옷 빨래하고 이부자리 봐드리면서 계속 신경을 썼었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 미국에서 종종 들어오셨는데 본인애들 공부 좀 하고 잘 산답시고 엄청 교만을 떨더라고요. 우리 수진이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지 뭐. 다들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야. 말도 늦고 배우는 것도 늦는데 유학 가면 완전 대참사지. 우리 애들만치 잘 풀려야 살만한 거야. 부모가 대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게다가 동선에는 뭐 마땅히 해외에서 버틸 자본도 없잖아. 안 그래? 이 말까지는 대강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이모도 아니고 점점 부려대는 폼이 선을 넘더라고요. 동서, 하얀 빨래 나왔나? 로고 들어간 자수 서치 말이야. 우리 우석이가 아끼는 셔츠거든. 설마 같이 돌린 거 아니지? 아, 그리고 아까 애들이 밥 먹으면서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이 집에 아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같이 있잖아. 조금만 맛있게 해줘라. 응? 이러면서 반찬 투정까지 부려대길래 하루는 제가 안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나 저한테 비아냥대는지 몰라요. 우리 동서 화났나 보다. 화나서 안 온 거 맞지? 아무래도 내가 전날 너무 동서한테 시켜댔나 봐. 근데 우리 뭐 얼마 있다 간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왜 굳이 화내가면서 발길도 끊고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동서 혼자만 좀 감내하면 되는 거래. 그러지 말고 그만 집에 와. 수진이 다 데리고 갈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애들 핑계대고 끝내 안 갔어요. 남편은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마땅히 편들어주지 않고 그냥 형님네랑 부딪히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 그런지 부당하다고 느껴도 뭐라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얼마 뒤 형님네는 다시 출국한다 해서 그날 아버님께 갔는데 어디야? 네 아버님 또 몸 불편하다고 며느리 찾으시잖냐? 왜 연락이 안 돼? 빨리 와라. 이러면서 필요할 때는 찾고 앉았으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봐도 형님과 어머니가 해대는 막말들을 떠올리면 제가 시댁을 드나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조차 딱히 대접을 못 받고 계시고 말 맞다나 어머님 여행 가버리시면 정말 아버님은 굶으시겠더라고요. 나름 저를 딸처럼 여기며 우리 애들까지 특별히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을 그렇게 계시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때가 병원 통원 치료와 입원, 집에서 쉬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3년 8개월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형님이 들어왔던 이 시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랍니다. 사실 이때 형님이 급작스럽게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온 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이긴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스러워하는 큰아들인 우석이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에도 어릴 적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했지만 애가 머리가 비상한 편이었고 형님과 어머니를 떼놓고 보면 이 아이 자체는 저에게 딱히 불편할 게 없는 착한 조카였어요. 아무튼 정확히 무슨 질병인지 몰라도 기침을 많이 해서 들어왔다는데 그렇게 형님네가 들어오게 된 거고 어머님은 본인 남편도 저리 아픈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손주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겠지만 네 형님이 이번에 들어와서 오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냥 장기로 있을 것 같기도 해.
우석이 치료하는 게 먼저지 않냐. 애가 그렇게 아프면 공부고 뭐고 다 뭔 소용이야. 사는 게 먼저지. 아무튼 너도 그렇게 알고 아버님도 요즘 통원 치료하고 계시니까 네가 종종 와서 신경 좀 써라. 아, 왜 표정이 그래? 지금 우석이 아픈 게 중요하지? 너 일거리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게 문제냐? 하여간 애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여전하네.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참 이런 식으로 맨날 불러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할 거면 차라리 어느 집 시터로 일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정당히 시간과 노력 대비 돈이라도 쳐서 받을 수 있지. 이건 온갖 구박에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일에 정말 돌 것 같았어요. 형님네는 본인네 친정에 가 있는 건가 아니면 돈 여유 있으니 호텔 장기 투숙이라도 하려나 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날도 어머니가 저 불러대다가 뭘 시켜대는 바람에 더운 날 짜증 가득 안고 갔었는데요. 아버님 드실 반찬거리 냉장고에 넣다가 듣게 되었던 말인 것 같네요. 네? 형님네 집을요? 그래, 우석이가 저렇게 아프다는데 별 수 있냐?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려면 매번 드나들기 힘들잖아. 처음에 차 뽑아주고 다니게 하려 했는데 아픈 애 데리고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그냥 거기 코앞에 있는 아파트 그 뭐라더라? 아무튼 거기 뭐 연예인들도 살고 좋다며. 애들 키우고 공부하고 학군지 따져보면 거기만한 데가 없잖냐. 그래서 내 등골 다 쏙 뽑아가지고 아파트 사준 거 아니야. 큰애 말로는 우석이 옛날 유치원 친구 엄마들도 어떻게든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난리라더라. 솔직히 미국 쪽에서 유학하다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 동네에선 살아야지. 솔직히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얘기잖아요. 훈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을 내버렸지 뭐예요. 어머니, 근데 형님 친정도 그 병원에서 멀지 않은데 그쪽에서 다니셔도 되셨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는 최대한 자제하고 말한 건데 한창 감정에 몰입해서 좋은 엄마이자 좋은 할머니 역할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바로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능력돼서 아파트 사주겠다는데 그 집 외가랑 뭔 상관이야.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제가 너무 바보 천치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도 시댁에 오가면서 심지어 내 자식도 뭣도 아닌 시어머님 병수발을 수년간 해온 셈인데 이게 뭔 바보짓거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아버님과 관계에서 진 마음의 빚이 있다지만 어머니의 대응은 보면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숨막히더군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따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네가 뭔데 우리 집일에 나서냐면서 윽박 지르시더군요. 야, 막말로 네가 네 아버지 모셨지?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우리 큰애 집 사준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억울하면 네 아버님한테 받던지 해라. 그리고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할 도리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 덕에 먹고 살고 지 주제보다 더 횡재하면서 사는 주제. 그깟 병수발했으면 본전인 거지. 어디서 뭘 쳐받아 가겠다고 노리고 있어.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게다가 어머니는 이걸 그대로 쪼르르 형님한테 말했는지 형님까지 전화해서 날린 거예요. 동서, 그렇게 고깝고 싫었어? 어머니 말만 따라 어머님 돈으로 큰아들 집 사준다는데 동서가 뭔데 따져. 와, 진짜 어이없어서 미치겠네. 동서, 뭐 하나 한몫 크게 챙기려고 병원에서 싸바싸바 하는